네, 마감 전 업앤다운 김동현 전문가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주말 미국의 고용 보고서 앞두고 시장은 좀 관망세인 것 같습니다. 환율 부분은 한 6원 정도 좀 올라오고 있어서 약간 경계감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종목별로는 중국 국경절 연휴 수혜주 그만 좀 움직이는 것 같은 상황인데요. 전문가님은 좀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일단 연속성이 좀 약한 시장, 여전히 변동성 구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나오는 고용 보고서, 고용 지표 같은 경우는 사실 경계감이 좀 묘한 경계감입니다. 이것이 사실 고용 지표가 과연 좋은 게 호재냐, 악재냐에 대한 구분도 되지 않는 상황이고, 혹시라도 나쁘게 나왔을 때 이거 시장이 호재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악재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경기에 대한 우려감과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이 두 가지 모두가 기대감이 될 수도 있고 우려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메이저 포지셔너들이 전반적으로 주말을 앞두고 강한 포지션을 가져가기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밀리지도 않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인 어떤 관망세로 넘어가는 하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종목 보겠습니다. 먼저 LG 생활건강 볼 텐데요. 거의 90만 원 선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국경절 관련해서 이 기간 동안에 중국인 여행 인구가 5억 명을 돌파할 것이다. 작년보다는 12% 증가할 것이다. 이런 그 전망들도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오늘 가장 좋습니다. 89만 5천 원 선 부근까지 와 있는데요. 어떤 대응 필요하겠습니까? 예, 사실 이제 요커가 얼마나 들어온다, 이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해묵은 재료라고 판단이 되는데, LG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뭐랄까, 아모레퍼시픽보다는, 조금은 신선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응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화장품 섹터나 이 중국 소비 섹터를 보면은 아모레퍼시픽과 LG생명과학 정도가 아직까지 박스를 유지하고 있고, 화장품 쪽에서는 코스맥스라든지 한국콜마, 이게 좀 사이즈가 큰 종목 정도는 그래도 이쪽 섹터는 캐시플로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양상, 박스 양상을 좀 유지는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이익 증가율이 눈에 띄게 좀 약해진다면 주가가 무너지겠지만, 아직까지 본격 상승은 아니라도 버텨주는 정도는 화장품 섹터 전반을 보실 게 아니라 종목별 개별적 접근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성장주라는 것은 실적 성장을 기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적이 계속해서 좋을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LG생명과학을 봤을 때 막연히 위로 올라갈 거라고 보시기보다는 현재로서는 70만 원에서 90만 원 박스라고 보시고, 그 다음 과정은 일단 90만 원 이상으로 주가가 달려갈 수 있느냐에 대한 접근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일단 속단하지 마시고 박스권 상단에 대한 대응을 우선적으로 좀 하시면서 추이를 살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LG 생활건강 살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자, 마이크론이 예상보다 좋은 한 9% 정도 예상보다 좋은 실적 내면서 이제 시간외에서 한 7%로 올랐다는 부분들을 아침에 전해드렸었는데요. 하이닉스가 좀 주춤하더니 오후장 들어서는 한 2.6%까지 올라왔고요. 삼성전자도 좀 좋습니다. 그리고 미래산업은 조금 테마성이긴 하겠습니다만 역시 한 9% 정도 급등권 나와 있는데요. 자, 하이닉스가 지금 3만 4천 원권에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도 조금 기대감 또 우려 이렇게 혼조되는 것 같은데요. 어떤 대응 필요하겠습니까? 네, 지금 시장이 이제 실적에 대한 대비를 좀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상반기 시장은 절대적인 매출 규모나 혹은 이익 규모보다는 성장률, 혹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혹은 전분기 대비해서 어떤 결과를 냈느냐가 중요했던 시장입니다. 그게 바로 기본의 성장주 장세의 특징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캐파를 일단 보는 시장으로 좀 바뀌어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어지간한 실적, 조금 좋지 않은 실적이 나오더라도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무리 없는 수치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종목들 전반이 가격 경직성이 저가권에서는 확보되어 있는 종목들 대부분이 보면은 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거나,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자동차 부품주도 마찬가지지만 실적 대비해서도 사실 PER 배수 자체가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더라도 한 자릿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이 좀 생긴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하이닉스 역시도 3만 원대 초반에는 상당히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다만 주가가 빠질 위험이 없는 것과 올라가는 것은 좀 다르겠죠. 상승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강하게 사줘야 되는데 하이닉스는 현재로서는 기관 외국인 계속 팔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가권에 대한 경직성은 강하지만 아직 위로는 속도가 좀 나지 않는, 이 속도가 나기 위해서는 실적보다는 수급이 좀 바뀌어줘야 된다는 관점에서는
매수를 하시더라도 저가 매수만 하시고 그리고 수익을 위해서는 좀 시간적인 인내를 가지고 간다 이런 전략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롯데케미칼 보겠습니다. 뭐 중국이 워낙에 지표가 좀 부진하니까요. 물론 어제는 좀 이제 예상보다 조금 좋았다고 해서 시황도 좀 개선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네, 최근의 흐름들 보면 뭐 추가 부양 정책 조언 뭐 이런 시각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자, 만약에 부양이 나오면 뭐 롯데도 호재일 것 같긴 합니다만 뭐 그런 기대감들도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롯데케미칼 흐름은 한 0.3% 4% 정도 강세권 나와 있는데요. 이 종목은 어떤 대응 필요하겠습니까? 예, 제가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지금 경기에서 저는 롯데케미칼의 포지션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우리 시장을 포함해서 글로벌 시장이 미국 금리 인상 우려감과 함께 글로벌 경기에 대한 우려감 그 중심에는 중국이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저는 뭐 경기 우려감 좀 과장됐다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지출을 한 400조 가까이 연말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감은 충분히 중국의 재정 정책으로 풀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라서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과연 이 글로벌 경기 자체가 이 정도로 부진하고 우려감이 크다라면은, 가장, 경기 민감 섹터라고 볼 수 있고, 고명화학 제품에서의 민감도가 가장 큰 롯데케미칼의 주가가 이렇게 고공권역에서 박스권을 유지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최근 롯데케미칼은 시장이 약할 때도 강했고, 그리고 시장이 강한 구간에서 소외되지 않는 전형적인 주도 에너지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런 자리에서 롯데케미칼이 6개월 고점인 30만 원대가 돌파가 된다라면은 저는 시장 자체가 바뀔 수도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롯데케미칼이 현재로서는 27만 원대, 26만 원대 등락은 아직은 관망권 내지는 중립지대라고 볼 수 있겠지만 레인지 자체가 좋은 영역대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 전반에 대한 매기 자체는 일단 쉽게 냉각되지는 않을 거로 예상하고요. 롯데케미칼의 방향성에 따라서 경기 민감주들의 주변 시세 여건이 개선 내지는 좀 부진해질 수 있다라는 기준으로 계속 모니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하락 쪽에서는 로에엔 한 종목 보겠습니다. 일단 뭐 최근에 음원 가격 인상 적용 시기가 내년 이제 1월에서 7월로 좀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증권사 쪽에서 이제 목표가를 좀 뚜렷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뭐 그제로도 좀 영향을 줬던 것 같고요. 현재 한 4% 밀려나면서 고점에서 상당히 좀 많이 밀려난 흐름세입니다. 하지만 또 이제 121선 위치한 그 7만 원, 6천 원 선 오늘 뭐 현재 시가 수준이 되겠는데요. 이 정도에서는 또 지금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좀 어떻게 좀 매도 대응이 낫겠습니까? 저는 사실 주가에 대한 예측보다는 좀 대응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삼성 LNS가 10만 원, 9만 원대가 무너질 때 우리가 추세 이탈이다라고 의견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4만 원대까지 하락했고 메디톡스 역시도 50만 원 이탈이면 추세 이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후에 지금 40만 원대까지 떨어졌고요. 바이오메드 역시도 17만 5천 원이 무너지면 추세 이탈이라고 말씀드리고 이후에 주가가 충분히 더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뭐 제 예상이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시장 주가의 움직임은 지켜줘야 되는 자리를 지켜줘야지 그 종목이 상승 추세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무너지면 추세가 꺾인 거라고 인정을 하고 봐야 됩니다. 그 이후에 다시 추세를 살리는 것은 그 다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꺾인 추세를 부여잡고 꺾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은 전망이 아니라 기도가 되기 때문에 현재로에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8만 5천 원에서 추세가 지금 꺾였고요. 현재로서는 추세에 꺾인 이후에 초입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고점 대비 20%가 빠졌더라도 여전히 매도권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항공우주도 그랬고 위쪽에서 추세가 꺾이는 종목은 꺾이는 초입에서 대응하지 못하면 주식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런 유형의 종목군들은 몇 달간 말씀드리고 있지만 각별하게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감 전략 구성해 보겠습니다. 일단 정가까지 한 40분 남아 있는데요. 뭐 시장이 큰 움직임은 계속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첫 번째 질문에서 약간 좀 답을 힌트를 주신 것 같은데요. 자, 뭐 고용 보고서도 앞두고 주말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좀 어떻게 좀 전략을 구성해서 가야 되겠습니까? 네, 지금 사실 뭐 고용 보고서의 결과에 따라서 저는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과연 폭발적인 하락 내지는 아주 충격적인 그 상승 하락이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그러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월달 지수가 저는 개인적으로 2천을 한번 넘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넘기는 구조 자체가 2천을 넘어서 2,200으로 바로 달려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위아래 모두가 느리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위아래가 느리다는 것은 오르더라도 뭐 아주 급격하게 오늘 당장 사지 않으면 안 되는 시장이 아닌 것이고 그리고 약간 밀리더라도 시장을 두려워해서 밑으로 주식을 막 내던져야 될 정도로 위험하지 않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좀 느린 시장에서는 투자 전략 자체도 조급하게 움직이시면은 오히려 본인의 어떤 멘탈로 인해서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좀 느긋한 마인드로 오히려 이렇게 단기적인 변동성은 계속되지만 기본적으로는 경기 자체에 대해서도 뭐 이후에 개선될 여지들이 분명히 있고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유동성을 우려하지만 그것이 1년 이상 반영됐다라면 금리 인상은 경기에 오히려 경기에 대한 안정감을 가져올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 템포 좀 멀리 보시고 가는 포트 전략을 여전히 좀 유지하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 업앤다운 김동현 전문가였습니다.